키워드로 시장의 흐름, 특별히 매크로, 거시경제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진 박사님 오셨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 코너를 목요일에서 월요일로 좀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시간들로 꾸며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이제 9월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어떻게 될는지,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2%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 있는 FOMC 관전 포인트와 함께 이후에 11월이나 12월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번 주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죠. 네. 네,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주 금리 정책이 아니고 11월 1일,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날 있을 차기 FOMC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 주 FOMC에서는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SEP라고요. 그래서 점도표도 나오고요. 거기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에 비해서 수정했는지, 지금 상향 수정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1.0%의 GDP 성장률을 올해 전망했거든요. 훨씬 높게 상향 조정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건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관심이 주목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올해 연말까지의 기준금리의 좀더표. 지난번 6월 회의에서는 중간값이 5.6%가 나왔습니다. 5.6%면 어쨌든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계속 유지할지, 그리고 내년까지의 금리 전망이 지난번 6월 달에는 4번이나 100bp 인하를 예상했는데, 지금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물론 통화정책은 유가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가 요인들이 연준 계획대로 잡히기는 하되 여전히 목표치에는 지금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지난번 6월 전망보다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에서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2% 얘기를 했는데, 2%는 지금으로서 보면 상당히 멀어 보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물가 목표치 자체를 좀 올려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렇게 가시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박사님이 근원 물가 기준으로 한 3% 정도 내려오면 이제 시장은 조금 안정감을 가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 관련된 가이던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사실 2.3%인가 도달하는 것을 내년을 지나서 2025년 말에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것은 2025년이라고 지난 6월 회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보다는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거지만 그거를 좀 앞당겼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물가 자체는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지난 6월 대비 물론 한 3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한두 달 있다가 조금 운송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업 물가를 조금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연준은 유가를 조금 주목하고 있을 거고요. 일단은 2024년 내년도 말이 돼야 그래도 조금 연준의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할 거다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연준은 갈 길이 멀다라고 아마 코멘트를 할 것 같습니다. 예. FOMC 관련된 이번 주 핵심 키워드 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시중률을 내렸고요. 또 소비나 생산 지표가 일부 좀 돌아섰거든요.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인데요.
워낙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조금만 지표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최근 나온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일단 뭐 소매 판매도 7월 달보다는 8월 달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4.6% 찍었고요. 생산 지표도 7월에 3.7이었는데 4.5%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조금 반짝 8월 달에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환호를 했는데요. 아마도 지금 뭐 한두 달 지금 진행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불거져 있는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를 중심으로 한 부채 조정 문제, 또 지방 정부의 부채 조정 문제는 적어도 그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적어도 한 1, 2년, 뭐 한 2, 3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디스도 중국 부동산 부분에 대한 신용 전망을 조금 중립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런 IMF도 라가르드 그 총재가 조금 그 중국의 조금 성장률에 대해서 4%를 달성 못할 수도 있다 올해 이런 발언을 조금 했습니다. 되게 이례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이렇게 서방에서 보기에는 중국이 조금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명목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우세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두 달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중국의 어쨌든 경기가 조금 돌아섰다라고 이제 진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지금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찔끔찔끔이지만 나오고 있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면 국내에서 수혜는 어디로 갈까? 1차적으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소비가 좋아지면 소비 관련주도 있을 것 같고 전통적인 중국경 관련주는 또 이제 소재 관련주인데요. 철강이나 뭐 이런 쪽인데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철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뭐 중국 경제의 어쨌든 정부의 정책 목표도 소비 진작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구조도 조금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 엔진을 조금 잘 장착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가 조금 소재 관련주 또 시클리칼 이런 것보다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뭐 단기 테마로는 조금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좀 굵직하게 지난번에 뭐 수년 전에 경험했던 우리가 조금 즐겼던 그런 중국 관련주의 어쨌든 굵직한 테마성 어쨌든 뭐 이렇게 추세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매매 그 재료는 로서는 좀 부족할 듯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중국 얘기가 조금 되살아나는 게 시장에서 호재가 많지 않은 시장에서 반가운 얘기여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국내 증시 무엇을 봐야 할까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반전 국면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이번 주 초 소강 국면으로 또 들어섰거든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또 주목할 만한 일정이나 변수들 체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뭐 조금 정책도 많고 통화 정책도 많고 발표되는 지표도 많네요. 9월 20일은 이제 조금 중요한 요일이죠. 수요일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도 나오고요. 중국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지금 인하 조치가 아마 수요일 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미국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됩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엔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이 지금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PMI 잠정치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횡보 장세로 하반기를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뭐 이번 주에 뭐 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9월 달 전체 또 10월까지도 상반기에 주가 상승을 조금 소화해내는 조금 그렇게 해서 조금 힘을 재정비하는
에너지 재충전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주도주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테마성 주식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고, 전체 지수도 박스권에 갇히면서 조금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시장이 좀 답답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수급이나 뭐 주도주나 뚜렷하게 없는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김한진 박사님이 투자자들에게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뿐입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저도 모르는 분인데 1775년에 네. 미국 독립혁명 지도자 패트릭 헬리, 주식시장에 조금 뭐 연관해서 본다면 결국 조금 과거를 돌아보는 게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증시의 과열이나 혹은 그 과열이 거품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나 또 거품의 붕괴나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진행된 일종의 사람 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주식시장 얘기라기보다도. 그리고 항상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갈 때 보면 회의론, 긴가민가 이러한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태동을 해서 좀 강세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를 볼 때 조금 과거의 지혜를 끌어다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을 때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또 내릴 때는 또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또 불리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주가에 미쳤던 그런 영향들을 한 번 더 반추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이번 한 주의 일정 이슈들 그리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